자, 일단 오늘 우리 시작 전에도 오늘 좀 장이 좀 괜찮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좀 했는데 일단 시장 상황 한번 점검해 볼까요? 오랜만에 좀 시장에 제가 올 때마다 저 안 좋다 얘기해가지고 조금 이번 좀 나쁘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드리면서 공유를 한번 해볼게요. 일단 지난주 금요일 날 미국 시장이 매우 고무적이었죠, 대표님. 그래서 나스닥이 3.3%나 오르는 이런 기염을 토했고 하락 추세를 강하게 돌파하는 패턴도 나왔을 뿐만이 아니고 다우 같은 경우는 6거래일 연속 상승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는 그렇게 안 좋다 하더라도 다우는 나쁘지 않았다라는 거고, 그 여태까지 안 좋았었던 거를 미국 시장이 눌렀었던 가장 큰 게 물가. 근데 지난주 금요일에 발표된 게 근원 개인 소비 지출 PCE라고 그러죠. 네. PCE가 4.9% 상승을 했는데 이게 지난달에 아마 5.2% 정도 될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전달 대비해서 빠졌다라는 부분이고, 이게 음식이랑 에너지를 포함한 거를 이제 근원을 뺀 거를 이제 PC 가격 지수라 얘기를 하는데 이게 6.6에서 6.3으로 또 빠지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드디어 인플레이션이 단기적으로는 잡힐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 때문에 일단 나스닥이 크게 올랐죠. 왜냐면은 나스닥이 크게 빠졌었던 이유는 성장주 할인이었었는데, 그렇죠. 성장주 할인을 그러더라도 뭐 데드캣 바운스든 기술적 반등이든 한번 누릴 수 있는 룸이 생기지 않았을까라는 거예요. 일단 요거는 주말 사이에 여러분들께서 그 뉴스 통해 다 보셨을 테니까 짧게 하고요. 일단 제 식으로 조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게 월요일 아침에 제 얘기를 들은 지가 좀 오래된 것 같은데, 왜냐면 장이 워낙 안 좋아서.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주식을 할 때 항상 전조현상이라는 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전조현상이 뭐냐면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에 뭔가 반드시 일어나는 일들을 얘기를 하는데, 그렇죠. 주식시장에서도 그런 게 있어요. 있는데 미리 선반영을 한다라는 거거든요. 이유가 없이. 근데 한 섹터만 이유가 없이 움직였으면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뭐 시황이라든지 모멘텀이 그럴 쏠 수가 있는데, 지난주 목요일 시장 보면은요, 플랫폼 게임 메타버스 다 올랐습니다. 이게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리고 그 전에 나스닥은 좋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는 이게 왜 그러지? 실질적으로 매매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연락이 오셔가지고 하는 말씀이, 이거 장이 이렇게 빨리 바뀌어도 되는 거냐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직접적으로 다른 분들은 안 쳐다보고 있는데 이런 쪽의 움직임들이 목요일날 강하게 움직였다는 거고, 중간에 태양광도 크게 움직였어요. 목요일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신재생, 그러니까는 OCI라든지 하나솔루션이 움직이니까 오전에 OCI가 움직였거든요. 근데 오후에 이제 풍력이 움직이더라고요. 근데 솔직히 풍력에 대한 움직임이 있을 만한 산업의 인더스트리의 변화는 거의 없었거든요. 그건 뭐냐면은 태양광 가니까 풍력도 가는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풍력 가니까 한 장 끝날 때쯤에 뭐가 기억이 나냐면 수소가 움직이더라고요. 그러면은 시장 참여자들이 여기 가니까 이쪽으로 갈 수 있다. 여기서 일로 내가 안오론을 찾는다. 이걸 뭐냐면 순환매라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업종상 뭐 예를 들어 반도체, 뭐 다른 업종 그 안에 순환매가 있을 수 있는데, 정말로 큰 성장성 섹터 안에서 순환매가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점이 저는 목요일날 고무적으로 생각을 했어요. 근데 금요일날 보니까 리오프닝이 싹 다 움직이는 겁니다. 굉장히 강하게 움직였어요. 물론 목요일 밤 미국 시장에서 그런 쪽이 움직이긴 했습니다. 카니발이라든지 다시 그쪽으로 움직이긴 했는데, 어떻게 여행항공 카지노가 그렇게 싹 다 움직일 수 있는지라고 생각했을 때 기존에 많이 빠졌다는 것도 좀 있을 거고요. 빠지긴 빠졌지만 그러더라도 어떻게 시장이 한 번에 움직일 수 있을지라는 봤을 때는 그 목금 시장을 보면은 기존에 좋았었던 반도체라든지 이런 들고 있으신 분들은 참 재미없죠. 그렇죠. 재미없는데 오히려 작년에 굉장히 매매했었다가 올해 진짜 힘들었던 분들 입장에서는 참 괜찮다라고 얘기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느끼는 그런 강도에 따라서, 그러니까 갖고 있는데 포지션에 따라서 느낌이 굉장히 틀린 시장이고, 이 시장이 오랜만에 펼쳐졌다. 그리고 이제 작년에 기억을 해보시면 제 네이버 카카오 안 빠지면 시장 좋다라고 말씀드린 기억하실 거예요. 그만큼 네이버 카카오는 성장성의 대표적인 주자인데 안 좋았죠, 최근까지. 근데 요즘은 움직임폭이 적긴 적은데 이런 식으로 작년 성장성이 움직였던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다라는 부분이고, 대부분 분들이 이럴 때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가다가 만다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 예. 그리고 나는 저 위에서 물려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인데 의미 없다. 지금 올라봐야 뭐 어차피 팔 수도 없고. 마이너스 60%는 58%는 똑같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그런데 조금 약간의 시각을 바꿔서 생각을 해볼게요. 여기서 매매하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닌데 또 이러면 또 쟤 또 이런 거 한다 이렇게 하시는데 그냥 좋은 것만 받아보려면 어떻게 싶은데 막상 그렇게 너덜너덜하게 빠졌던 섹터들이요. 밑에서 움직이기 시작을 하면은요. 생각보다 많이 움직입니다. 많이 빠졌던 분들의 입장에서는 마이너스 60이나 50은 똑같아요. 근데 만약 60에서 55 갈 때는요. 주가 측면에서 10% 이상 오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에서 회자되었었던 가치주 섹터가 밑에서 10% 먹기에는 몇 개월 걸립니다. 정말 잘 찍었어도. 그러니까 이게 상대적으로 내가 어떤 식으로 빨리 개탈 수 있느냐 차이가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이걸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가치주 종목들을 재미없다 하는 이유 작년까지 뭐였냐면요.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중간에 다른 거 움직일 때 상대적으로 소외가 되니까는 아 재미없다라고 얘기하는데 똑같습니다. 지금 가치주 만약에 당연히 움직이죠. 뭐 KB금융, 은행주 움직일 수 있는데 막상 아까 말씀드린 플랫폼 쪽이라든지 뭐 리오프닝 쪽 이런 쪽을 잘 잡으면은 밑에서 수익이 꽤 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수익이 나면은 뭘 할 수가 있냐면은 기존에 물렸던 종목들을 팔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수익이 낸 거를 일정 부분 덜어낼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 이만큼의 수익이 나면은 다른 종 이만큼을 팔면서 현금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매매 차원에서 굉장히 제가 봤을 때는 가장 효율적인 매매라고 생각을 해요. 물 타고 하기에는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그죠? 그 종목을 물 타면 오래 걸릴 수도 있고 올라오는 폭이 생각보다 적을 수 있으니까는 현금을 소진할 수가 있으니까. 근데 만약에 비슷한 섹터의 다른 종목을 가지고 조금은 매매를 붙인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손절 조건, 왜냐면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전저점 부분 이탈하지 않는다는 전제 조건만 잘 잡으면은 매매해볼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 여기서 이제 뭐 일단 매매 컨셉을 좀 말씀을 드렸고요. 이번 주에 제가 보기에 핵심은요, 중국 봉쇄 완화입니다. 중국 봉쇄. 네. 중국 봉쇄 완화인데 이 봉쇄 완화가 어떻게 될 수 있느냐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6월 1일부터 풀린다 하더라고요. 뭐 영화관도 50%까지 개방을 하고 마치 저희 그 4단계 때 느낌인 것 같아요. 락다운이랑 4단계랑 매우 다른데 그러더라 사람들이 소비 시작을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 투자 포인트는 뭐냐면 제가 주말사 레포트를 쫙 살펴보니까 매우 공통적으로 나오는 부분이 해당 업종 중에서 중국 봉쇄 때문에 미리 선반영되었다는 부분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딱 그 뉴스가 나왔을 때는 네. 이미 올랐던 것들이 다시 내려가는 그렇죠. 계기가 될 수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기존에 중국 봉쇄 때문에 좋았었던 섹터가 있을 겁니다. 상대적으로 가치주 섹터가 옮겼을 거고 지금 같은 경우는 워낙 미인대회가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안 좋은 게 아니에요. 안 이쁜 게 아니에요. 종목이. 근데 상대적으로 이쪽이 다른 중국 봉쇄 때문에 안 좋았던 섹터보다 좋아 보였기 때문에 그쪽으로 매매가 쏠린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한전 지난주에 있잖아요. S&P 상한제 진짜 때문에. 뭐 한전이 이렇게 움직이다니 이건. 근데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전이 좋아서 산 게 아니고요. 상대적으로 그쪽으로 피해 놔야 덜 터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대적으로. 매니저들 입장에서는. 그 좀 시장의 궤를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그러면은 좀 반대로 이렇게 할게요. 우크라이나 뭐 다 인플레 다 좋습니다. 이미 그쪽은 밑에서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계속 들고 가는 게 좀 더 마음이 편할 것이냐. 메이저 입장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중국 봉쇄 완화가 이번 주에 될 것 같은데 이미 락바텀 수준으로 역사적인 저점 수준까지 다 빠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어느 쪽에 매기가 쏠릴 것이냐라는 거고 상대적으로 바닥권에 있기 때문에 매물대가 없거든요. 매물이 뭐냐면 중간에 빠질 때 계속 사야지 매물이 있는데 안 샀습니다. 그냥 빠지기만 했으니까. 그러면 매물이 없는 구간은 올라올 때 빨리 올라와요. 그러니까는 그 섹터가 예를 들어서 화학 섹터가 될 수도 있고 화장품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거든요. 좀 전에 지금 미국 나스닥 선물 시작했는데 나쁘진 않네요 지금. 예, 일단 그렇고요. 일단 어찌됐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가 지금 어떤 식으로 주안점을 둬야 되는지 작년과 올해의 차이점은 제가 추세 매매를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추세 매매를 하면은 물린다. 왜냐면은 상대적으로 시장에 돈이 적기 때문에 이쪽으로 갔다 이쪽 넘어가는 시기에 내가 추세 못 먹는다. 똑같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어느 쪽이 더 많이 빠졌고 어느 쪽이 더 매력적인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차트를 볼 수도 있고 밸류에이션을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해당하는 업종은 제가 한두 개 정도 좀 이따 뽑아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일단은 이번 주 같은 경우는 뭔가 종목들에 대한 부분을
기존에 너무 좋았던 걸 사랑하는 것보다는 사랑하지 않는 쪽에서 상대적으로 많이 빠져서 남들이 안 쳐다보는 쪽을 이번 주에는 해야 되는 게 상대적으로 마음이 편하고 그 지난주 목금 시장과 비슷했다라고 보는 게 어떨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사실 그렇다면 그게 어디냐? 네. 물론 이제 좀 이따 종목 얘기하시겠지만 그러니까 이제까지 소외받았던, 못 올랐던, 혹은 더 빠졌던. 네네. 그럼 전 떠오르는 게 성장주밖에 없는데. 네, 그렇죠. 성장주도 있고요. 근데 생각보다 화학이라든지 화장품, OLED 그렇지. 많이 빠졌죠, 여기도. 지금 다 빠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거를 제가 좀 이따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예. 알겠습니다. 자, 일단 이번에 또 중국에 기대되는 게 PMI 지수가 좀 발표될 네네. 것인데 그게 좀 높이 나오지 않겠냐. 이게 시장의 기대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기가 조금 좋아지지 않냐. 일단 생각보다 좋게 나올 확률은 제가 보기엔 적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5월달까지가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그걸 반영을 해서 한다면은 그거에 대한 부분은 이미 선반영을 했을 것 같고 아마 내일 모레 발표를 할 거예요. 오늘이나 내일 모레 발표를 할 건데 일단 지금 미국 시장을 보는 궤보다는 오늘 시장의 핵심은 열지반에서 중국 시장이다라고 보는 게 좀 맞을 것 같고요. 일단 제가 자료 좀 보면서 이번 주 좀 일정 좀 보면서 말씀 좀 드려볼게요. 중국 쇼핑 페스티벌이라는 것도 있네요. 네, 재밌죠. 좀 화면 좀 보면서 말씀 드려볼게요. 네. 지금 시장은요 생각보다 싼 걸 좋아합니다. 그건 확실합니다. 그렇지. 무조건 싼 걸 좋아하고요. 그래야 안심이 되지. 지금 더 빠질까봐 오른 것들은. 지금 자료는 삼성증권에서 나온 위클리 자료를 제가 좀 뽑아왔고요. 항상 이렇게 이쁘게 정리를 이게 뭔가 이제 색감을 좋게 정리해 주신 레포터 별로 없는데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 말씀드리고요. 지금 일정 보시면 6월 2일 날 오펙 플러스 회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가에 대한 부분 좀 결정이 날 거고 3일에서 7일 이게 중요해요. 아스코 있습니다. 아스코. 미국 종양학회. 지금 바이오주들이 이거 지금 기다리는 이것 바이오주들. 때문에 좀 움직이고 있고요. 움직이고 있는데 제가 지난주 이렇게 2주 동안 오면서 말씀드린 거가 바이오 움직이는 이유가 요거 때문이다라는 거였어요. 상대적으로 많이 빠진 종목들을 찾고 있기 때문에 제약바이오는 아무 때나 보더라도 많이 빠져 있거든요. 그러면은 일종의 이벤트 드리븐 효과를 갖고 있는 매매를 하지 않을까라는 거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그 중간에 원숭이 두창도 터졌죠. 그러니까는 이게 아스코 때문에 오르는지 원숭이 두창 때문에 오르는지 헷갈릴 정도로 굉장히 화랑이었어요. 일단 지난주 금요일까지부터 생각해서. 그럼 종목들 보면 밑에서 한 30% 올라온 종목들도 꽤 있습니다. 물론 손이 안 나갔죠. 그렇죠. 네. 참고로 저는 바이오 매매 안 한다고 몇 번이나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어찌됐든요. 지금 요 모멘텀의 시기가 거의 이번 주에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팔지 안 팔지는 여러분들께서 선택할 몫이고 물론 저점 바이더딥이라고 해서 저점에서 하신 분들이 매우 적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매매하신 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 지금 오른다 그래서 이번 주에 막 치고 간다 그래서 6월 3일 날 잡기에는 조금 부담은 있지 않을까 이겁니다. 일단은 팔라 말라 이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는 적어도 이 모멘텀이 지금 다가왔잖아요. 그렇죠. 다가온 시기에 빨간불 많이 들어온다 그래서 추세 매매를 하기에는 좀 그렇지. 부담이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럼 뭐 우리 너무나 많이 경험한 거 아니에요? 뉴스에 팔아라. 네. 근데 이거를 항상 잊으십니다. 항상 있기 때문에 좀 자료를 보면 왜냐면 예. 또 저렇게 오를 때는 그 개별주들이 다 또 모멘텀이 있거든. 호재가. 아니 근데 그거는 매년 있어왔던 건데 그게. 그때 뉴스가 막 부각이 되죠 대표님. 그러니까는 이거 일부러 띄우려고 뉴스 저기 부각하는 건 아닙니다. 저도 아는데 어떤 식이냐면 주가가 올라야지 그 뉴스가 먹히거든요. 그러니까 움직이고 있을 때 내용을 찾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뉴스가 나와서 주가가 올라가는지 주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뉴스가 찾는 이거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어찌됐든 이런 일정은 이번 주에 있다라는 부분 좀 꼭 상기시켜 드렸으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9일날 선물옵션 동시만기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200, 코스닥 150 정기 변경 적용일도 있습니다. 근데 요거 그 정기 변경 적용일 같은 경우는 거의 시장에 선반영 됐기 때문에 제가 저번에도 한번 요 정기 변경 얘기할 때 기억해 보시면은 오히려 그 빠지는 종목들 있잖아요. 네. 빠지는 종목들이 쇼커버가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최근에 CJ, CGV 많이 여쭤보시거든요. 이번에 빠지거든요. 근데 중국 저 극장은 오픈이 되는데
CGV는 안 움직여. 하나도 안 움직여요. 그게 이제 이런 부분들 때문에 미리 선반영돼서 빠진 거다라고 현장에서 좀 말씀을 드리긴 드렸고요. 오히려 이런 게 그러니까 알고 있기 때문에 공매도 계속 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빠져버리면 공매도를 못 치잖아요. 못 칩니다. 코스피 200 제외되면은. 그 오히려 쇼커버를 해야 되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마도 확인해 주시면 어떨까 싶고요. 네. 14일, 15일 FOMC 있고요. 23, 24일 날 EU 정상회의였습니다. 그 이번 6월달의 핵심은 14, 15일 날 FOMC 좀 보는 게 맞을 것 같다. 이렇게 보면 되고 29, 30 G7은 나중에 말씀드리는데 요 밑에 보면은 여기 있어요. 저 대표님이 말씀하신 거. 쇼핑 페스티벌이 있습니다. 이게 또 뭐죠? 우리 뭐야 그거 무슨 광군제는 좀 알겠는데. 광군이 전에 있는 매년 있었던 행사긴 합니다. 그런데 이게 저도 자료를 보면서 이 쇼핑 페스티벌이 5월달, 6월달 자료에 인용된 걸 정말 오랜만에 확인했어요. 이게 제 생각에는 그만큼 시장에서 모멘텀을 찾는다는 거. 그러니까 네. 예전에 이런 거 관심도 없지. 광군제 정도 돼야 그냥 뭐. 대표님도 굉장히 많은 주식 방송 하셨을 텐데 618 쇼핑 페스티벌 이거 처음 들어봤네. 예. 근데 이게 저도 어제 쭉 찾아보니까는 꽤 많은 부분 회자가 되어 있다고 하고요. 이게 지금 어떤 레포트랑 연동이 되냐면 지난주 금요일날 알리바바가 급등이 나왔거든요. 1분기 실적이 생각보다 꽤 나쁘지 않았었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알리바바 실적의 핵심 같은 경우는 6월 18일 날에 있을 쇼핑 페스티벌에 달려있다는 부분이 대신증거 레포트일 거야. 아마 주말 사이에 나온 거. 궁금하시면 살펴보시기로 하고요. 여기서 어떤 식의 내용이 있었냐면 618 쇼핑 페스티벌 데이터가 2분기 실적의 핵심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 근데 식품 필수 소비재 이게 지금 계속 락다운 때문에 차질은 지속될 거고 그리고 핵심은 뭐냐면 선택 소비재 있잖아요. 뭐 휴대폰이라든지 다른 기타 이런 부분들이 수요 회복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618 이걸 통해서 확인을 해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요게 아마 요 전후로 데이터가 나올 때 국내 화장품 업체일 수도 있고요. 국내 휴대폰 업체일 수도 있고 요거 데이터를 통해서 중국에 대한 부분을 한 번 더 확인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으로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뭐 누리호 2차 발사 6월 15일 날 있는데 요거는 우주항공 쪽 매매하시는 분들 이벤트이기 사실 때문에 이거 계속 얘기하면서 저쪽 우주항공 섹터가 움직였기 때문에 네. 좀 약간 식상한 맛도 있어요. 식상한 맛도 있고 얘기 나올 때마다 항상 나오는 거는 이제 이제 국방 안보 이런 부분은 이제 러시아전이 지속될 수 있다라는 거고 이쪽 그 우주항공 섹터도 최근 시황 때문에 좀 쏠리는 게 좀 있습니다. 할 게 없으니까. 그렇지. 예, 그래서 그러니까 저 모멘텀 가지고 맞아요. 발사 한 대 할 거야. 맞아요. 그러니까 물론 종목의 결은 좀 틀려요. 예를 들어서 뭐 LIG 넥스원이라든지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는 수주 섹터고, 근데 이 누리호 발사라 이런 건 세트가이라는 AP 유선 것도 이런 쪽이거든요. 근데 이 종목들이 섞여요. 섞여요. 이 섞이기 때문에 편하게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기관 수급들 들어오는 거는 국방안보 쪽이라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수급 들어오지 않고 시총이 상대로 작은 종목들 같은 경우는 다른 쪽, 예를 들어 누리호 쪽이라든지 기타 모멘텀 있는 거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쭉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장이 조금 미국이 좋아지고 나빠지지 않을 것 같으면 계속 이런 부분들이 회자가 되고 오늘 좀 시간 별로 없는데 좀 빨리 말씀을 드리도록 네. 그래서 삼성증권 핵심은 뭐냐면은 지난주랑 지지난주랑 자동차라든지 2차전 소재 좀 계속 외치고 있었는데 이번 주에 추가가 된 건 이거예요. 딥밸류. 오랜만에 듣는 얘기인데 싼 거를 찾자. 딥밸류가 있는데 모멘텀이 있는 딥밸류. 그러니까 뉴스가 나올 만한 거. 그렇죠. 재료가 사람들이 입에 회자가 될 만한 이야기거리를 가지고 있는 거. 여기서 추가가 된 게 하나솔루션입니다. 한화 솔루션. 예, 태양광. 없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기 지금 주간 위클리에는 10개에서 종목들이 넣다 뺐다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딥밸류에 있는 종목들을 넣자 해가지고 하나솔루션의 DL 같은 업체들이 신규로 들어왔어요. 그러니까는 원래 싼데 모멘텀이 붙어서 가는 종목들이 되는 거고 이런 컨셉이 아마도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올해 내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정도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우리 좀 관심 가져볼 만한 뉴스 뭐가 있을까요? 일단 주식 관련 뉴스는 다 보셨기 때문에 뭐 중국 봉쇄부터 시작해서 좀 빼고 저 오랜만에 봤어요. 프랑스 칸 영화제 나도 이거 보면서 오늘 뭐 엔터주나 이런 쪽이 어떻게 움직일까 좀. 움직일 가능성은 있겠죠. 조금. 그러니까는 제가 조금 정리를 해드릴게요. 이게 보면은 지금 우리가 어떤 식으로 생각하느냐
이 3년 전에 기억을 하거든요. 기생충. 기생충. 네. 야, 벌써 3년이네요. 그게? 3년이죠. 3년. 그러니까 저도 오늘 세월 말씀을 빠르네. 드리려고 찾아봤어요. 재작년인 것 같기도 하고. 재작년일 것 같아. 3년이에요, 3년. 뉴스 보니까 3년 된 거 맞아요. 아, 이거 참. 제가 왜 기억을 하냐면 그때 바른손 ENA라는 종목을 실시간으로 시청자 상담을 하고 있었거든요. 경제TV에서. 그래서 그때 수상을 할까 말까 요 그 30분 남았던 그 상황이라서 정확하게 기억을 하는데 굉장히 강력해요. 그때 바른손 그쪽이 밑에서 상한가 5번인가 4번 쳤어요. 아. 하루도 안 빠지고. 엄청나네. 엄청난 건데 지금 어찌됐든 프랑스 칸 영화제에서 박찬욱 감독이 감독상을 수상을 했고 송강호 배우가 나무주연상을 수상을 한 거죠. 어떤 건지는 각자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여러분들 생각에는 이쪽 컨텐츠가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부분 생각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고 좀 찾아봤는데 이게 지금 대부분 이제 저번에 이제 우리 오징어 게임 할 때 어떤 종목이 올랐잖아요. 그때 오징어 게임 할 때 어떤 종목이 먼저 튀었는지 기억하세요? 이정재 소속사에 있는 종목이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전 송강호 소속사를 찾아보고 막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하는 방법은 뭐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다트 전자공 시스템에서 예를 들어 소속사 혹은 그 검색을 해서 혹은 제작사 검색을 해서 다트로 내용을 검색해 보면 지분 관계들이 은근히 잘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매매를 권유하는 거 아닙니다. 안 그냥 움직이면 할 수 정보를 없는데 찾는 방법. 방법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아마 이런 쪽이 오늘 움직일 것 같다라는 부분 말씀을 드리고 갑자기 확 뜰 때 이런 부분이면 솔직히 모멘텀 플레이지 실적 플레이는 그렇죠.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찾아보시라라는 부분만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시간이 없어서 빨리 말씀을 드리는데 그리고 네 번째 준비한 거가 디스플레이 쪽이에요. 제가 하나금융투자 위클리를 좀 말씀을 드리는데 좀 마음이 급해서 지금 빨리 시간 얼마 없어서 네. 이게 좀 좋아질 것 같은데 드리면서도 많습니다. 예, 그러는데 지금 보시면은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디스플레이 업종 있잖아요. LG 쪽. 지금 LG 디스플레이 주가 보셨어요? 야, LG 디스플레이 지금 실망 엄청 하죠. 지금 뭐 이거는 사실 바이오 실망한 만큼 수준입니다. LG 디스플레이는. 그리고 제 기억에 LG 디스플레이는 진짜 진성주주들도 많습니다. 계속 물을 타는데 안 오르는 거죠. 그래서 참고로 지난주에 LG 디스플레이 벤더 예를 들어 LX 세미콘이라든지 이녹스 첨단 소재 이런 종목들이 많이 빠졌거든요. 5% 정도. 시장은 그렇게 나쁘진 않은 거였는데 빠진 이유가 LG 디스플레이랑 삼성전자에서 OLED TV 넘어가는 부분 아시잖아요. 네. 근데 공급 협상 지연 이슈가 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리 선반영돼서 LG 디스플레이 벤더가 좀 빠졌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PI 시장 기대감 때문에 PI 첨단 소재 쪽이 조금 올랐다. 이런 부분인데 지난주 주가는 이번 주 전략을 그 하나대금융투자 그 김현수 연구원님 자료 좀 말씀을 좀 드리면은요. 지금까지 빠진 이유는 리오프닝에 따른 세트 수요 둔화, 락다운 확대 이러잖아요. 그래서 지금 포워드 쪽이 밸류에이션 기준으로 LG 디스플레이가 지금 PBR이 0.45배거든요. 싸네. LX 세미콘은 PER 기준으로 5배입니다. 아니 근데 암만 싸도 거기에서도 계속 빠지고 또 올랐다 또 빠지고 하니까 그냥 그게 그러려니. 그리고 이녹첨단 소재가 퍼 8배. 야. 근데 이녹첨단 소재 밸류에이션 테이블 보시면 오피 마진 25%거든요. 진짜 이게 잘 나와요. 물론 코로나 효과도 있긴 있었습니다. 그래서 편하게 이번 주에 중국 락다운 해제와 괴를 맞물려서 이런 식의 뭔가에 많이 빠졌던 업종들이 싼 거 아닌가? 쌌는데 어쨌든 이게 살짝 모멘텀은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모멘텀 플레이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이고 이런 위클리 자료들은 각 증권사 홈페이지에 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자료 자세히 보시면 되고 그냥 자료만 보실 게 아니고 글로벌 디스플레이 업종이라는 부분에 밸류에이션 테이블들이 쫙 나와 있어요. 그거를 좀 보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어느 게 더 싸고 안 싸고. 그래서 그 가운데서 싼 거를 찾자.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화학. 그동안 사실 좀 피크아웃 논란 때문에 네. 계속 안 좋은 그 흐름을 보였는데 예, 하여튼 이제부터는 이제까지 안 좋은 것들에 우리가 관심을 좀 가져보자. 가져보는 거고 기본적으로 오를 때 빨리 오르는데
안 오르면은 어느 정도는 좀 차익 실현할 분위기도 필요해요. 일단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제까지 유안타증권 박현상 차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